노르웨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6개월 전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너무 비싸요. 32%나 절감할 수 있는데 굳이. 그 한마디에 15년 파트너십이 끝났습니다. 한국 대신 선택한 곳은 동남아시아였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 북극해 한가운데서 그 배가 터지기 직전입니다. 선원 32명이 갇혀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 전 세계 어디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단 한 곳을 빼고요. 새벽 3시 울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6개월 전 한국을 버렸던 노르웨이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버린 자들이 무릎 꿇은 48시간. 그리고 한국의 기준이 세계 표준이 된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윤서진 극좋은 소재 공학자이자 해상보험 리스크 평가관입니다. 오늘 북극해에서 온 전화 한 통이 제 원칙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죠.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노르딕 에너지. 15년을 함께했던 그들. 그리고 6개월 전 저를 버린 그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떨림이 있었어요. 공포가 섞여 있었죠. 북극해 바렌츠의 북위 78도. 노르딕 에너지의 LNG 운반선 한 척이 그곳에 떠 있었습니다. 액화천 연가스 탱크에 균열이 생겼다고 했어요. 영하 163도의 초저온 탱크였죠. 압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헬기는 접근할 수 없었어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가장 가까운 구조선은 36시간 거리. 하지만 임계점은 48시간 후였습니다. 12시간의 여유밖에 없었죠. 그리고 배에는 32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어요. 32명. 제 손목에 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 새겨진 숫자도 30이었어요. 아버지의 근무 라인 넘버였죠. 조선소 용접공이셨던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안전은 남는 장사라고. 체크리스트는 생존선이라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음속에서 2가지 감정이 부딪혔습니다. 자존심과 생명. 우릴 값비싸다며 버린 쪽을 도와야 하는가. 하지만 32명의 생명 앞에서 제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정했습니다. 32명부터 살리고 청사는 그 다음이다. 전화기를 다시 들었어요. 출동하겠다고 말했죠. 그 순간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나중 일이에요. 지금은 살리는 게 먼저였죠. 울산 본사로 달려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체크리스트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사무실 불을 켰습니다. 모니터를 켰어요. 위성으로 전송된 현장 데이터가 화면에 떴죠. 균열의 위치, 탱크의 온도, 압력 수치. 모든 것이 제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균열은 주 탱크 벽면에서 시작됐어요. 길이는 약 2m. 폭은 3mm. 작아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영하 163도에서 3mm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압력 게이지가 2.7바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상 범위는 2.5바. 이미 경고선을 넘은 상태였죠.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시간당 0.1바씩. 계산했어요. 3.5바가 되면 탱크가 폭발합니다. 현재 속도라면 8시간 후. 하지만 균열이 확장되면 압력 상승 속도도 빨라져요. 그럼 6시간, 아니 4시간으로 줄어들 수도 있었죠. 팀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 소집이라고 했어요. 모두 1시간 내로 모였습니다.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15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어요. 김민수 선임이 먼저 물었습니다. 노르딕이냐고. 그렇다고 답했어요. 그가 인상을 찌푸렸죠. 우릴 버린 놈들 아니냐고.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2명이 탔다고 덧붙였어요. 그 말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숫자가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통계가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크리오 패치, 냉동 용접기, 특수 폴리머, 열화상 드론. 모든 것이 준비돼 있었어요. 울산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장비들이었죠. 노르딕과 계약이 끝난 후에도 저희는 장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 믿었거든요. 그 믿음이 오늘 32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됐습니다. 헬기를 수배했어요. 민간 헬기로는 북극해까지 갈 수 없었죠. 해양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긴급 출동이 승인됐죠. 새벽 5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극해는 아직 밤이었어요. 그곳은 겨울이었고 해가 뜨지 않는 극야였거든요. 어둠 속에서 3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을 기다리고 있었죠. 출발 전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비쳤어요. 피곤해 보였죠. 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팔찌의 32가 손목에서 빛났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체크리스트는 생존선이라고. 오늘 그 말을 증명할 겁니다. 노르딕에게도 세상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헬기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프로펠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바람이 몰아쳤죠. 저는 헬기에 올랐습니다. 팀원들도 뒤따라 탔어요. 이륙했어요. 울산이 멀어졌습니다. 바다가 펼쳐졌죠. 저 멀리 북극해를 향해 날아갔어요. 32명을 살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15년이었어요. 노르딕 에너지와 함께한 시간이 15년이었습니다. 첫 계약은 2009년이었죠. 당시 저는 이제 막 30대가 된 신참 엔지니어였어요. 노르딕은 한국 기술을 믿었습니다. LNG 운반선 안전관리를 저희에게 맡겼죠. 47척의 배를 관리했어요. 15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무사고 기록이었죠. 업계에서는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체크리스트라고. 아버지에게 배운 원칙이라고 했죠. 체크리스트는 3가지 영역으로 나뉘었어요. 교정주기, 용접사 경력, 교육시간. 이 3가지를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교정주기는 3개월이었어요. 다른 회사들은 6개월마다 했죠. 우리는 그 절반이었습니다. 비용이 2배 들었어요. 하지만 안전도 2배였죠. 용접사 경력은 최소 10년이었어요. 신입은 받지 않았습니다. 극 좋은 용접은 경험이 전부였거든요. 영하 163도에서 실수는 곧 재앙이었죠. 교육 시간은 연간 200시간이었어요. 업계 평균은 80시간. 우리는 그 2.5배를 투자했습니다. 비싸다고들 했어요. 하지만 생명을 지키는데 비싼 게 어디 있겠어요. 노르딕은 이 모든 것을 15년 동안 인정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했어요.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했죠. 저희는 그에 맞는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무사고 15년. 47척. 그것이 저희의 답이었어요. 하지만 2024년 3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새 CFO가 부임했어요. 테르게 한센이라는 사람이었죠. 40대 후반의 냉철한 재무통이었습니다. 숫자가 전부인 사람이었어요. 첫 미팅을 기억합니다. 오슬로 본사 회의실이었어요. 테르게가 자료를 펼쳤죠. 그래프가 가득한 파워포인트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 계약이 너무 비싸다고. 32%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죠. 동남아시아 업체로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무사고 기록을 제시했죠. 15년 47척,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르게는 웃었어요. 우연이라고 했죠.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안전 기준은 어디나 비슷하다고 덧붙였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의 노력이 운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의 체크리스트가 무시당하는 순간이었죠. 숫자를 꺼냈습니다. 교정주기 3개월, 용접사 경력 10년, 교육시간 200시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왜 이게 필요한지, 왜 이게 생명을 지키는지 말했죠. 테르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잉이라고 했어요.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했죠. 6개월 교정도 충분하다고, 5년 경력도 괜찮다고, 80시간 교육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럼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테르게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보험이 있다고 했어요. 사고 확률은 낮다고 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32명의 선원은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생명이 아니라 통계라는 것을요. 회의는 결렬됐어요. 저는 울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죠. 15년의 파트너십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 종료. 6개월 후 새 업체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동남아시아의 한 회사였죠. 가격은 32% 저렴했습니다. 팀원들에게 알렸어요. 모두 침묵했습니다. 김민수 선임이 물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잘못한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비쌌을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문했어요. 정말 그럴까? 우리가 과잉이었던 걸까? 체크리스트가 불필요했던 걸까?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안전은 남는 장사라고. 체크리스트는 생존선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노르딕은 새 업체와 계약했어요. 가격은 32% 낮았죠. 저희는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창고에 보관했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 믿으면서요. 그리고 오늘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 북극해의 균열. 32명의 생명. 32% 절감의 대가였어요. 헬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테르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숫자가 전부라던 그 사람. 32%를 절약하려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 그는 32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약한 돈으로 생명을 살 수는 없었어요. 보험으로 사람을 되살릴 수는 없었죠. 제 손목에 팔찌가 빛났습니다. 30이라는 숫자. 아버지의 라인 넘버. 그리고 오늘 살려야 할 사람들의 숫자. 아이러니했어요. 32%를 절감하려다 32명을 위험에 빠뜨렸죠. 숫자는 순환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정반대였어요. 헬기가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바다가 점점 어두워졌어요. 북극해가 가까워지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으로 펼쳤어요. 교정주기, 용접사 경력, 교육시간. 15년 동안 지켜온 원칙들. 오늘 그 원칙들이 32명을 살릴 겁니다. 테르게에게도 노르딕에게도 세상에게도 증명할 거예요. 안전은 남는 장사라는 것을. 체크리스트는 생존선이라는 것을요. 15년이 끝났지만 그 가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그 증거가 될 거예요. 창밖으로 북극의 빛이 보였습니다. 오로라였어요. 하늘이 춤추고 있었죠. 마치 저희를 환영하는 것처럼. 3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는 가고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들고 15년의 자부심을 안고 32명을 살리러 가고 있었어요. 테르게는 몰랐을 겁니다. 32%를 절감하는 순간 그가 버린 것이 무엇인지. 가격표가 아니라 생명이었다는 것을.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32명의 무게로. 30이라는 숫자의 진짜 의미로요. 헬기 엔진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 저는 눈을 떴어요. 앞을 봤죠. 북극해가 펼쳐졌습니다. 어둠 속에 빛나는 얼음. 그 한가운데 떠있는 배 한 척. 도착했습니다. 32명이 있는 곳에. 그 전화를 받기 전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게요. 새벽 3시 정확히 12분 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기 전 저는 잠들어 있었어요. 꿈을 꾸고 있었죠. 아버지와 조선소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용접 토치를 들고 계셨어요. 불꽃이 튀었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체크리스트 잊지 마라. 그게 생존선이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꿈에서 깼습니다. 화면을 봤죠. 노르딕 에너지.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5초, 10초. 벨소리가 계속됐어요. 손이 떨렸죠.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윤 박사님, 저 에이릭입니다. 에이릭순. 노르딕의 안전부장이었어요. 15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이죠. 40대 초반의 성실한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를 신뢰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공포가 섞여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에이릭?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어요. 에이릭이 말했어요. 북극해에 배가 한 척 있다고. 탱크에 균열이 생겼다고. 압력이 올라가고 있다고 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균열, 압력.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배예요? 노르딕 스타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새로 건조한 배예요. 새 업체에 맡긴 첫 번째 배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 업체. 32% 저렴한 그 업체. 테르게가 선택한 그 업체. 선원은 몇 명이에요? 32명입니다. 32명.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손목의 팔찌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은 얼마나 남았죠? 48시간입니다. 그 이후엔 폭발할 겁니다. 에이릭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울음이 섞여 나왔죠. 구조선은요. 36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도 장비가 없어요. 급저온 봉합 장비가 없습니다. 헬기는 폭풍 때문에 접근 불가고요. 그럼 왜 저한테 전화한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에이릭이 말했죠. 당신밖에 없어요, 윤 박사님. 전 세계에서 급저온 실전 봉합을 해본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당신 팀뿐이에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 전 저희를 버린 사람들. 너무 비싸다고 했던 사람들. 32%를 절감하려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저를 찾고 있었어요. 테르게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에이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지금 옆에 있다고 했어요. 직접 말하고 싶다고 했죠. 전화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들렸어요. 테르게 한센의 목소리가.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는 냉철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고 있었죠. 윤 박사님, 저 테르게입니다. 알고 있어요.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감정을 숨기려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분노가 배어나왔죠. 테르게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사람을 보지 못했죠.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계속됐습니다. 제 개인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20대 때 제 가족이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작은 부품 회사였어요. 아시아산 불량 부품 스캔들에 휘말렸죠. 회사가 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시아 제품을 믿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었어요. 편견의 뿌리를 알게 됐죠.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달랐어요. 15년 무사고, 47척. 그게 우연이 아니었죠. 제가 숫자 뒤에 사람을 못 봤습니다. 안전 뒤에 생명을 못 봤어요. 테르게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32명이 죽습니다. 제 결정 때문에 32%를 절감하려다 32명을 죽이는 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어요. 자존심과 책임이 부딪혔죠. 팔찌의 32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라인 넘버. 그리고 지금 북극해에서 죽어가는 32명.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3분 룰을 떠올렸습니다. 의사결정 전 3분 침묵.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시간. 3분이 지났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어요. 테르게 씨. 예, 박사님. 당신이 버린 건 가격표가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당신 내 선언을 지킨 사람들이었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32명이 죽기 전에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출동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반복됐어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팀원들에게 연락했어요. 김민수, 박지은, 최현우, 이수진. 모두에게 긴급 소집 문자를 보냈죠. 1시간 내 울산 본사 집결.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비쳤죠. 피곤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팔찌를 만졌어요. 30이라는 숫자. 아버지가 물려준 이 숫자가 오늘 32명의 생명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안전은 남는 장사다. 체크리스트는 생존선이다. 오늘 그 말을 증명할 겁니다. 테르게에게도 세상에게도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죠. 북쪽을 봤습니다. 저 멀리 북극해. 3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울산 본사로 향했죠.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깜빡였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경제 소식, 날씨 예보. 하지만 북극해의 위기는 아직 아무도 몰랐죠. 32명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렸습니다. 15년의 자부심이 시험대에 올랐어요. 한국의 기술이 증명될 순간이 왔죠.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어요. 팀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모두의 얼굴에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15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 무사고를 지켜온 프로들이었죠.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균열, 압력, 시간. 모든 팩트를 공유했죠.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할 수 있겠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크리오 패치, 냉동 용접기, 특수 폴리머, 열화상 드론.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기술이 오늘 필요했어요. 해양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헬기 출동을 요청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즉시 승인됐죠.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출발 시간이었어요. 헬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장비를 실었죠.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일었어요. 저는 헬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했어요. 울산이 멀어졌습니다. 동해가 펼쳐졌죠.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32명을 살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테르게에게 증명하러 가는 길이었죠. 한국의 가치를 보여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어요. 하지만 북극해는 아직 어둠 속이었죠. 제 손목에 팔찌가 빛났습니다. 30이라는 숫자. 오늘 이 숫자의 무게를 온전히 느낄 겁니다. 헬기가 북쪽으로 날아갔어요. 32명을 향해, 생명을 향해, 진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비행 중이었습니다. 헬기 안에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위성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화면에 노르딕 스타호의 3차원 모델이 떴습니다. 탱크 구조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균열의 위치도 표시돼 있었죠. 김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함께 봤어요. 그가 휘파람을 불었죠. 주 균열이 2m네요. 생각보다 크군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거미줄형 2차 균열이 보이죠? 제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주 균열 주변으로 가는 선들이 퍼져 있었어요. 마치 깨진 유리처럼요. 응력이 분산되지 못하고 있어요. 주 균열에 압력이 집중되면서 2차 균열이 생긴 거죠. 박지은이 물었습니다.
용접 엔지니어였어요. 1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봉합 순서는 어떻게 갈까요? 주 균열부터요. 아니요. 응력 분산 패치부터입니다. 제 답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 동안 함께 일하며 쌓아온 노하우였죠. 크리오 패치를 먼저 붙입니다. 주 균열 양쪽으로 60cm 간격으로요. 응력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최현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폴리머 전문가였어요. 패치 재질은요. 타이타늄 합금 베이스의 극저온 세라믹 코팅입니다. 영하 163도에서도 탄성을 유지하죠. 이수진이 타블렛을 꺼냈습니다. 열화상 드론 조종사였어요. 그녀가 화면을 보여줬죠. 드론 스캔부터 시작하는 거죠. 정확해요. 열화상으로 응력 분포를 먼저 파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균열도 찾아야 해요. 작전을 정리했습니다. 화이트보드를 펼쳤어요. 헬기 안에 휴대용 보드가 있었죠. 첫 번째 드론 스캔. 균열 패턴 완전 분석. 두 번째 크리오 패치 부착. 응력 분산. 세 번째 냉동 용접. 주 균열 봉합. 네 번째 특수 폴리머 2차 도포. 밀봉 강화.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시간 제약은요? 현장 작업 가능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방한복 1개가 이 시간이에요. 교대로 작업해야죠. 24시간. 32명의 생명이 걸린 시간이었어요. 박지은이 손을 들었습니다. 온도 편차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용접 중 열충격으로 미세 균열이 재발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17베타항을 적용합니다. 17베타항. 모두가 아는 항목이었어요. 열충격 완화 시퀀스였죠. 용접 속도와 냉각비를 동기화하는 겁니다. 온도 상승률을 분당 3도 이내로 제한해요. 최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리머 도포 타이밍은요? 용접 완료 후 30분 이내입니다. 표면 온도가 영하 140도일 때 최적이에요. 이수진이 드론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극저온에서 배터리 수명이 짧아져요. 예비가 충분한가요? 6개 준비했어요. 10분 비행에 1개씩. 총 60분 스캔 가능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장비 시퀀스 타이밍.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화이트보드 상단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3분 룰. 김민수가 물었어요. 오늘도 적용하나요? 당연하죠. 긴급 상황일수록 더 중요해요. 의사결정 전 3분 침묵. 체크리스트 재점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동안 지켜온 원칙이었어요. 오늘도 지킬 거였죠. 헬기가 북극권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얼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얀 세상이 펼쳐졌죠.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외부 온도 영하 45도. 체감 온도는 영하 60도였어요. 바람이 강했거든요. 방한복을 점검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극지용이었어요. 영하 70도까지 견딜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시간이 한계였습니다. 산소 탱크도 확인했어요. 작업 중 호흡이 중요했거든요. 극저온에서 과호흡하면 폐가 얼어요. 김민수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도착까지 1시간 남았어요. 마지막 브리핑하죠. 저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모두가 제 앞에 모였어요. 오늘 우리가 구하는 건 32명의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에요. 15년의 자부심, 한국 기술의 가치, 체크리스트의 의미. 모든 것이 걸려 있어요. 팀원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긴장과 자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프로예요. 15년 무사고를 지킨 사람들이죠. 오늘도 해낼 겁니다.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믿죠. 박지은이 덧붙였어요. 서로를 믿죠. 최현우가 주먹을 들었습니다. 한국을 믿죠. 이수진이 웃었어요. 우리를 믿죠.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었어요. 팔찌를 만졌습니다. 30이라는 숫자. 아버지의 라인 넘버. 오늘 살릴 생명의 숫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체크리스트는 생존선이다.
오늘 그 말을 증명할 겁니다. 헬기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10분 후 현장 도착. 모두가 장비를 챙겼어요. 크리오 패치, 냉동 용접기, 폴리머 드론. 모든 것이 준비됐죠. 창밖으로 노르딕 스타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얼음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거대한 배. 그리고 그 배 위에 32명. 심장이 뛰었어요.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준비됐거든요. 15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오늘을 위해서요. 헬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의 헬기 착륙장이 가까워졌어요. 바람이 거셌습니다. 헬기가 흔들렸죠. 조종사가 능숙하게 조종했어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착륙장에 닿았죠.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어요. 영하 45도의 공기가 폐를 찔렀죠. 내렸습니다. 배 위에 섰어요. 발밑으로 얼음이 느껴졌습니다. 북극해였어요. 선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32명. 얼굴에 공포와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에이릭이 달려왔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일단 현장부터 봅시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뛰고 있었어요. 탱크실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온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영하 50도, 60도. 탱크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거대한 LNG 탱크. 그리고 그 벽면에 난 균열. 2m 길이, 3mm 폭. 하얀 서리가 주변에 끼어 있었어요. 증기가 피어올랐죠. 압력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2.8바. 경고선을 넘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어요. 48시간 중 6시간이 지났습니다. 42시간 남았죠. 하지만 압력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어요. 42시간이 30시간으로 줄어들 수도 있었습니다. 팀원들을 불렀어요. 모두가 모였습니다. 작전 시작합니다. 이수진 드론 스캔. 김민수 패치 준비. 박지은 용접기 세팅. 최현우 폴리머 대기.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일한 팀워크가 발휘됐어요. 저는 화이트보드를 세웠습니다. 상단에 3분 룰을 적었어요.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펼쳤습니다. 교정, 용접, 교육. 모든 항목을 점검했죠. 32명의 생명이 이 체크리스트에 달려 있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어요. 북극해 한가운데서, 영하 163도 탱크 앞에서 한국의 기술이 증명될 순간이 왔습니다. 드론이 날아올랐습니다. 이수진이 조종관을 잡았어요. 모니터에 열화상 이미지가 떴죠. 탱크 표면이 색깔로 표시됐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온도 분포가 한눈에 보였어요. 균열 주변이 빨갛게 빛났습니다. 응력이 집중된 곳이었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노란색 선들이 퍼져 있었어요. 2차 균열이었습니다. 박사님, 2차 균열이 예상보다 많아요. 12개가 보입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12개. 처음 데이터에서는 5개였죠. 확장되고 있군요. 응력이 더 분산되지 못하고 있어요. 김민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럼 패치 위치를 조정해야 하나요? 저는 멈췄습니다. 3분 룰. 의사결정 전 3분 침묵. 타이머를 켰어요. 3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이 조용히 기다렸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지켜온 원칙이었거든요.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균열 패턴을 분석했어요. 응력선을 추적했죠. 2차 균열들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 균열에서 방사형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거미줄처럼요. 응력의 근원이 보였습니다. 주 균열 중앙 지점. 바로 그곳이었어요. 3분이 지났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어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패치 위치를 변경합니다. 주 균열 중앙에 먼저 붙여요. 근원 응력선을 차단하는 겁니다.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2차 균열 확장을 막을 수 있겠네요. 정확해요.
응력을 근원에서 끊으면 2차 균열도 멈춥니다. 작전이 수정됐습니다. 크리오 패치 4장을 준비했어요. 주 균열 중앙에 2장, 양쪽에 각 1장씩 방한복을 입었습니다. 두꺼운 소재가 몸을 감쌌어요. 장갑을 꼈죠. 헬멧을 썼습니다. 산소 탱크를 확인했어요. 압력 정상. 이 시간 작동 가능. 탱크실로 들어갔습니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영하 100도, 120도, 140도. LNG 탱크 벽면에 다가갔습니다. 영하 163도. 숨결이 얼어붙었어요. 호흡할 때마다 얼음 결정이 떨어졌죠. 균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2m 길이의 검은 선. 그 주변으로 하얀 서리가 끼어 있었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탱크 표면을 만졌어요. 차가움이 장갑을 뚫고 들어왔죠. 금속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민수가 패치를 건넸어요. 타이타늄 합금판이었습니다. 60cm 정사각형. 뒷면에 극좋은 접착제가 발라져 있었죠. 첫 번째 패치를 균열 중앙에 댔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잡았어요. 압력을 가했죠. 접착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163도에서도 굳는 특수 화합물이었어요. 30초면 충분했죠. 30, 29, 28. 초를 세었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19, 8. 심장이 뛰었습니다. 3, 2, 1. 붙었어요. 첫 번째 패치 부착 완료. 응력 센서를 확인했습니다. 주 균열 중앙의 응력이 20% 감소했어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패치를 붙였어요. 균열 중앙 반대편. 같은 절차를 반복했죠. 30초 후 부착 완료. 응력이 또 15%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패치를 양쪽에 붙였어요. 모두 성공했습니다. 총 응력 감소 50%. 압력 게이지가 2.8에서 2.7로 내려갔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단계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2차 균열이 여전히 살아있었거든요. 이수진이 드론을 다시 날렸어요. 제 스캔이었습니다. 모니터를 봤죠. 2차 균열 확장이 멈췄습니다. 응력 차단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기존 균열은 여전했어요. 12개의 가는 선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지은이 용접기를 준비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 거였죠. 주 균열부터 봉합합니다. 냉동 용접 시작. 박지은이 토치를 들었습니다. 불꽃이 튀었어요. 하지만 이건 일반 용접이 아니었습니다. 냉동 용접이었죠. 영하 163도에서 금속을 녹이지 않고 붙이는 기술.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이었어요. 토치 끝에서 파란 빛이 나왔습니다. 플라즈마였어요. 초저온 플라즈마가 균열선을 따라 움직였죠. 금속 분자들이 재배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이 메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온도 편차. 용접 부위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올라갔어요. 영하 163도에서 영하 140도로 23도 상승. 열충격 위험이었습니다. 박지은이 당황했어요. 박사님, 온도 편차가 발생했어요.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체크리스트 17베타항. 열충격 완화 시퀀스. 용접 멈추세요. 3분 룰 적용합니다. 타이머를 켰어요. 다시 3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압력 게이지가 꿈틀거렸습니다. 2.7에서 2.75로 살짝 올라갔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면 실패했어요. 3분을 지켜야 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펼쳤어요. 17베타항을 찾았죠. 열충격 완화 시퀀스. 용접 속도 감소. 냉각비 증가. 온도 상승률 분당 3도 제한. 계산했습니다. 현재 속도는 분당 8도. 3배 빨랐어요. 3분의 1로 줄여야 했죠. 그럼 작업 시간이 3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시간이 6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모두 끝이었어요. 3분이 지났습니다. 결정을 내렸어요.
용접 속도를 3분의 1로 줄입니다. 냉각비는 3배로 증가. 온도 상승률 분당 3도 엄수. 박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정을 조정했습니다. 용접이 재개됐어요. 이번엔 천천히. 토치가 균열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죠. 온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영하 163도, 160도, 157도. 분당 3도. 정확했어요. 균열이 조금씩 메워졌습니다. 1cm, 2cm, 5cm.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1분, 2분, 5분.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열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주 균열의 절반이 봉합됐어요. 1m였죠. 압력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2.75에서 2.65로 떨어졌어요.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죠. 저는 팔찌를 만졌습니다. 30이라는 숫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체크리스트는 생존선이다. 오늘 그 말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3분 룰이 17베타 항이 15년의 노하우가 32명을 살리고 있었어요. 용접이 계속됐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안전하게. 북극해 한가운데서 영하 163도 탱크 앞에서 한국의 기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주 균열의 75%가 봉합됐어요. 1.5m였죠. 박지은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영하 163도인데도 땀이 났어요. 극도의 집중이 몸을 뜨겁게 만들었죠. 토치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피로가 쌓이고 있었어요. 박지은 교대할까요? 아니요. 조금만 더요. 리듬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판단을 믿었어요. 1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거든요. 용접이 계속됐습니다. 토치의 파란 빛이 균열을 따라 움직였어요. 금속이 녹고 붙고 다시 굳었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은의 호흡. 규칙적이고 깊었어요. 프로의 호흡이었죠. 호흡할 때마다 얼음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헬멧 안쪽에 서리가 끼었어요. 시야가 조금씩 흐려졌죠. 하지만 박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을 움직였어요. 정확하고 꾸준하게. HUD 디스플레이의 타이머가 깜빡였습니다. 작업 시작 1시간 30분. 방한복 1개까지 30분 남았어요. 박지은 시간 확인했죠. 네. 30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압력을 가했습니다. 용접 속도를 살짝 올렸어요. 분당 3도 한계 내에서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온도 상승률 2.8도. 안전 범위였어요. 균열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50cm, 40cm, 30cm. 그때였어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용접풀이 한쪽으로 쏠렸어요. 온도 편차 때문이었습니다. 국부적으로 금속이 더 빨리 녹은 거죠. 미세 균열이 재발생했습니다. 용접된 부위 바로 옆에 가는 선이 생겼어요. 박지은이 당황했어요. 박사님, 미세 균열이 생겼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세 균열. 작아 보여도 치명적이었어요. 압력이 집중되면 확장되거든요. 3분 룰. 다시 적용합니다. 타이머를 켰어요. 3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압력 게이지를 봤습니다. 2.65에서 2.7로 올라갔어요. 미세 균열 때문이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를 수 없었어요. 체크리스트를 믿어야 했습니다. 17베타 항을 다시 봤어요. 열 충격 완화 시퀀스. 그리고 그 아래 추가 조항이 있었죠. 17베타-2. 용접 풀 쏠림 대응. 용접 각도 조정. 열 분산 패턴 변경. 계산했습니다. 현재 각도 90도. 75도로 줄여야 했어요. 열이 한쪽으로 덜 쏠리게요. 냉각비도 조정했습니다. 쏠린 쪽을 더 빨리 식혀야 했어요. 비대칭 냉각이었죠. 3분이 지났습니다. 결정을 내렸어요. 용접 각도 75도로 조정.
냉각비 비대칭 적용. 쏠림 쪽 1.5배 증가. 박지은이 설정을 바꿨습니다. 토치 각도를 조정했어요. 용접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각도가 달랐어요. 열 분산 패턴도 바뀌었죠. 미세 균열 부위에 도달했습니다. 천천히 토치를 움직였어요. 금속이 녹았습니다. 미세 균열이 메워졌어요. 냉각수가 뿌려졌습니다. 쏠림 쪽에 더 많이요. 온도 분포가 균일해졌습니다. 쏠림이 사라졌어요. 미세 균열이 완전히 봉합됐습니다. 추가 균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성공이었습니다. 박지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숨을 내쉬었죠. 주 균열 봉합 계속합니다. 토치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20cm, 10cm, 5cm, 그리고 마지막 1cm. 토치가 균열의 끝에 도달했어요. 파란 빛이 마지막으로 번쩍였습니다. 금속이 완전히 붙었어요. 주 균열 봉합 완료. 박지은이 토치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시간 동안 한 자세를 유지한 거였죠. 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방한복 장갑으로 치는 박수. 둔탁하지만 뜨거웠어요. 압력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2.7에서 2.5로 떨어졌어요. 정상 범위였죠. 성공이었습니다. 주 균열 봉합 성공.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2차 균열 12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지은을 교대시켰어요. 김민수가 토치를 이어받았습니다. 2차 균열 봉합 시작합니다. 2차 균열은 주 균열보다 짧았어요. 각 20cm 정도. 하지만 12개였죠. 김민수가 첫 번째 2차 균열에 토치를 댔습니다. 같은 절차를 반복했어요. 용접 속도 감소. 냉각비 증가. 온도 상승률 분당 3도. 균열이 하나씩 메워졌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 흘렀어요. 30분, 1시간, 1시간 30분. 여섯 번째 균열까지 봉합했습니다. 절반이었어요. 김민수를 교대시켰습니다. 최현우가 토치를 이어받았어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균열이 계속 메워졌습니다. 압력 게이지가 조금씩 떨어졌어요. 2.5에서 2.4로, 2.4에서 2.3으로 안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열 번째, 11번째.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최현우가 마지막 균열에 토치를 댔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어요. 20cm, 15cm, 10cm, 5cm, 그리고 마지막 1cm. 토치가 균열의 끝에 도달했어요. 파란 빛이 번쩍였습니다. 금속이 완전히 붙었어요. 모든 균열 봉합 완료. 최현우가 토치를 내렸습니다. 팀원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압력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2.3. 안전 범위 한가운데였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완전한 성공. 하지만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수 폴리머 도포. 밀봉 강화였어요. 표면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영하 140도. 최적 온도였죠. 최현우가 폴리머건을 들었습니다. 특수 화합물이 든 압력건이었어요. 용접 부위에 폴리머를 뿌렸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금속 표면에 닿았어요.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급저온 경화 폴리머였죠. 강도가 금속의 3배였어요. 주 균열 전체에 뿌렸습니다. 2차 균열에도 뿌렸어요. 투명한 막이 균열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이중 밀봉이었죠. 폴리머 도포 완료. 최현우가 건을 내렸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균열 봉합, 폴리머 도포. 완료였어요. 압력 게이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2.3. 안정적이었어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죠. 성공이었습니다. 완전한 성공. 팀원들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방한복 위로도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팔찌를 만졌어요. 30이라는 숫자. 오늘 우리가 살린 숫자였습니다. 탱크실 밖으로 나왔어요. 선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2명. A릭이 달려왔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성공했나요? 네.
32명 모두 안전해요. 그 순간 함성이 터졌습니다. 32명의 선원이 환호했어요. 울음과 웃음이 뒤섞였습니다. 생존의 기쁨이 배를 가득 채웠어요. 테르게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이 붉었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켰어요. 손을 잡았죠. 일어나세요, 테르게 씨. 오늘은 용서의 날이 아니에요. 생명의 날입니다. 테르게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32명이 살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로, 체크리스트로, 15년의 자부심으로요. 북극해 한가운데서 증명됐습니다. 안전은 남는 장사라는 것이, 체크리스트는 생존선이라는 것이요. 작업이 끝났지만 일은 남아 있었어요. 2차 균열 폴리머 보강, 패치 점검, 최종 압력 테스트. 팀원들이 마지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피곤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났어요. 저는 잠시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북극해 공기를 마셨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극의 하늘. 오로라가 춤추고 있었어요. 손목에 팔찌를 봤습니다. 30이라는 숫자.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조선소 용접공. 32번 라인에서 일하셨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숫자 하나하나가 사람이라고. 라인 넘버도 생산량도 모두 사람의 땀이라고요. 오늘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30이라는 숫자. 그건 통계가 아니었어요. 32명의 얼굴이었죠. 32개의 가족이었어요. 32개의 미래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에이릭이었습니다. 제 옆에 섰죠.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에이릭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원수를 구했어요. 우릴 버린 회사를, 당신을 무시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어요. 오로라가 흐르고 있었죠. 원수는 없어요, 에이릭. 다만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에이릭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화를 참을 수 있어요? 저는 팔찌를 보여줬습니다. 30이라는 숫자를요. 제 아버지 라인 넘버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가르치셨죠. 숫자 뒤엔 사람이 있다고. 분노는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고요. 에이릭의 눈이 커졌어요. 깨달음이 번쩍이는 것 같았죠. 오늘 32명을 살렸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그들이 배울 일이죠. 에이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우고 있어요.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탱크실에서 팀원들이 나왔어요. 최종 점검이 끝난 거였죠. 김민수가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압력 안정. 완벽합니다. 브릿지로 올라갔어요. 선장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크루 32 SAF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어요. 선장이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제 선원들을, 제 가족을 살려주셔서요.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선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힘이 느껴졌죠. 테르게가 다가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박사님, 제가 사과를 기록하고 싶어요. 회사에, 세상에 공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테르게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테르게 한센 노르딕 에너지 CFO입니다. 오늘 제 잘못을 고백합니다. 32%를 절감하려다 32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한국 팀을 무시했고 안전을 경시했죠. 제 편견이, 제 오만이 이 재앙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왔습니다. 우리가 버린 그들이 왔어요.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들이 생명을 택했습니다. 윤서진 박사와 팀이 32명을 살렸어요.
한국의 기술이, 한국의 품격이 증명됐습니다. 테르게가 고개를 들었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봤죠. 저는 오늘 사임합니다. CFO 직책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안전교육 NGO로 갑니다. 제 남은 삶을 안전을 가르치는 데 쓰겠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을요.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테르게가 저를 봤어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테르게가 잡았습니다. 악수했죠. 좋은 선택이에요. 많은 사람을 구할 겁니다. A릭이 다가왔어요. 저도 변화가 있어요. 안전이사로 승격됐습니다. 한국 기준을 도입하겠어요. 교정주기 3개월, 용접사 경력 10년, 교육시간 200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의 원칙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선원들이 모였습니다. 32명 모두 제 앞에 섰어요.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팀원들을 봤어요. 김민수, 박지은, 최현우, 이수진. 모두 웃고 있었죠. 우리가 함께 이뤘어요. 팀워크로, 체크리스트로, 15년의 자부심으로요. 팔찌를 다시 봤습니다. 30이라는 숫자. 오늘 이 숫자는 2가지 의미를 가졌어요. 아버지의 라인 넘버. 그리고 우리가 살린 생명. 두 의미가 겹쳤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 통계 속의 생명. 그것이 오늘의 진짜 의미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북극해의 별이 더 밝게 빛났어요. 내일이면 울산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 머물렀어요. 32명과 함께요. 식당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선원들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따뜻한 수프, 빵, 치즈. 함께 먹었습니다. 웃음이 오갔어요. 살아있다는 기쁨이 공간을 채웠죠. 한 선원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어요. 20살쯤 돼 보였죠. 박사님, 저 이번이 첫 항해예요. 거의 마지막이 될 뻔했죠.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안전하게 항해하세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안전을 중요하게 여겨요? 저는 팔찌를 보여줬습니다. 31을요. 우리에겐 숫자 하나하나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통계가 아니라 생명이죠. 그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청년의 눈이 빛났습니다. 배우겠어요.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 오세요. 가르쳐 드리겠어요. 파티가 끝났습니다. 각자 휴식을 취했어요. 저는 갑판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을 봤어요. 오로라가 여전히 춤추고 있었습니다. 초록빛, 보랏빛. 하늘의 리듬이었어요. 아버지가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어요. 체크리스트는 생존선이다. 오늘 증명했어요, 아버지. 손목에 팔찌를 만졌습니다. 32. 이 숫자의 무게를 평생 기억할 겁니다. 32%를 절감하려던 사람이 32명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하지만 32명을 살렸습니다. 한국이 체크리스트가 사람을 향한 마음이요. 내일 울산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오늘의 의미는 여기 남을 겁니다. 북극해의 32명의 기억에 세상의 교훈으로요. 별이 빛났습니다. 제 앞길도 빛날 거예요. 앞으로도 체크리스트를 펼치겠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을 보겠어요. 그것이 제가 배운 것이고 제가 지킬 것이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런던 IMO 국제해사기구 본부였어요. 대회의실에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일본, 독일, 영국, 노르웨이, 중국, 미국. 해운 강국들이 모두 참석했죠. 의제는 하나였어요. LNG 운반선 안전기준 개정.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어요. 제목이 떴죠. 우연이 아니라 설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를 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윤서진 대한민국 극조원 소재공학자입니다. 오늘 한국의 안전 설계를 소개하겠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15년간 한국 건조 LNG선의 사고율 0%였어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습니다. 세계 평균 0.3%.
한국은 0이었죠. 어떤 분들은 우연이라 하셨어요. 운이 좋았다고 했죠. 하지만 오늘 증명하겠습니다. 이건 설계라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체크리스트가 나왔습니다. 교정주기 3개월. 세계 평균의 절반이에요. 비용은 2배지만 안전도 2배죠. 용접사 경력 10년. 급조오는 경험이 전부입니다. 신입으로는 불가능해요. 교육시간 200시간. 업계 평균의 2.5배예요. 비싸다고요. 하지만 생명보다 비싼 건 없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봤습니다. 북극해 사례를 보여줬어요. 노르딕 스타호. 32명의 선원. 48시간의 위기. 32% 비용 절감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설명했죠. 균열 압력 상승, 폭발 위기. 그리고 한국의 대응을 보여줬어요. 크리오 패치, 냉동 용접, 3분 룰, 17베타항. 모든 과정이 담긴 영상을 틀었습니다. 급조온 작업 장면, 압력 게이지 하강, 32명의 환호. 영상이 끝났어요. 회의장이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결국 전체가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마이크를 잡았죠. 놀랍습니다. 한국의 체계가 이렇게 정교한 줄 몰랐어요. 독일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본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교정주기 3개월을 우리도 적용하겠어요. 비용보다 생명이 우선이죠. 영국 대표가 말했어요. 냉동 용접 기술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에이릭이었어요. 안전이사가 된 그였죠. 노르딕 에너지를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이미 한국 기준을 전면 도입했어요. 3개월 교정, 10년 경력, 200시간 교육. 모두 적용 중입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중국 대표도 손을 들었어요. 중국도 한국 기준을 벤치마킹하겠습니다. 미국 대표가 제안했어요. 한국 기준을 IMO 국제 표준으로 격상시키자고요. 의장이 물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모든 손이 올라갔어요. 만장일치였습니다. 한국의 안전 기준이 국제 표준이 됐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박지은, 최현우, 이수진. 모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15년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회의 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다가왔어요. 명함을 주고받았죠. 테르게가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CFO가 아니었어요. NGO 활동가였죠. 박사님, 제가 아프리카에서 안전교육을 시작했어요. 한국 체크리스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테르게가 잡았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많은 생명을 구할 겁니다. 테르게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이에요. 제게 진짜 가치를 가르쳐 주셨어요. 에이릭이 다가왔어요. 옆에 젊은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제 팀이에요. 모두 한국에서 교육받고 싶어 해요. 저는 웃었어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울산으로 오세요. 리셉션이 끝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팔찌를 봤습니다. 30이라는 숫자.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3개월 전 북극해. 32명을 살렸던 그날. 그 의미가 오늘 세계로 퍼졌습니다. 한국의 안전 기준이 국제 표준이 됐어요. 15년 무사고의 가치가 증명됐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숫자 뒤에 생명을, 통계 속의 사람을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수백 통 와 있었어요. 각국에서 교육 요청, 기술 자문, 협력 제안. 한국이 세계의 선생님이 된 겁니다. 안전의 기준이 된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 템스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조선소 용접공. 32번 라인. 아버지는 세계 무대를 밟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원칙이 오늘 세계를 바꿨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생존선이다. 그 말이 국제 표준이 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울산 본사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새 발주가 들어왔습니다. 노르딕 에너지. 열척. 한국 기준 전면 적용. 웃음이 나왔어요. 돌아왔습니다. 6개월 전 떠났던 파트너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32% 할인이 아니었습니다. 프리미엄 가격이었어요. 한국의 가치를 인정한 가격이었죠. 다음 날 울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팀원들과 함께였죠. 울산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동해였습니다.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일했던 곳. 32번 라인이 있던 곳. 본사에 도착했어요. 직원들이 환영했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자랑.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개봉했습니다. 노르딕 스타호 선원 32명의 편지였어요. 각자 한 줄씩 썼습니다. 감사하다고.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마지막 줄에 젊은 선원의 글이 있었어요. 내년에 한국에 가겠습니다. 박사님께 배우고 싶어요. 숫자 뒤에 사람을 보는 법을요. 눈물이 났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15년이었습니다. 47척을 지켰어요.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죠. 6개월 전 버림받았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불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 돌아왔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국제 표준이 되고 파트너가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새 배가 건조되고 있었어요. 노르딕 에너지 발주선이었죠. 한국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배. 교정 3개월, 경력 10년, 교육 200시간. 그 배에서 32명이 안전하게 항해할 겁니다. 아니, 320명, 3,200명이 안전할 거예요. 팔찌를 만졌습니다. 30이라는 숫자. 이제 이 숫자는 상징이 됐어요. 안전의, 생명의, 한국의 상징이요. 체크리스트를 펼쳤습니다. 15년 동안 지켜온 원칙. 오늘도 펼칠 거예요. 내일도 펼칠 겁니다. 왜냐고요? 숫자 뒤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통계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걸 잊지 않습니다. 한국은 잊지 않아요. 안전은 남는 장사다. 체크리스트는 생존선이다. 아버지의 말이 증명됐습니다. 북극해에서, 런던에서, 세계에서요. 그리고 오늘도 울산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도크에서 배가 떠올랐어요. 새 배. 한국의 기술로 만든 배. 그 배가 바다로 나갈 겁니다. 안전하게. 체크리스트를 안고요.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바다를 봤어요. 동해가 푸르게 빛났습니다. 내일도 여기 서겠어요. 체크리스트를 펼치고 사람을 보고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것이고 제가 지킬 것이며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것이니까요. 팔찌가 빛났습니다. 30이라는 숫자. 영원히 기억할 무게. 그 무게를 안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